북한이 어제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8발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18번째인데요. 여기에 한미연합군도 똑같이 미사일 8발을 쏘면서 강하게 맞대응했죠.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 발사 강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동해상으로 8발을 쐈고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올해 들어와서 쏘는 그 양과 질 모든 면에서 워낙 다량 또 고도의 어떤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한반도가 드디어 또 어떤 높은 수준의 긴장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7차 핵실험도 거의 초일기에 들어갔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까지 우리가 여러 번 겪었던 그 고강도의 군사적 긴장 못지않게 네. 높은 수준의 긴장이 또 조성이 되고 아하. 거기에다가 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편들었기 때문에 네. 예전과 달리 훨씬 더 어려운 안보의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걸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높은 수준의 긴장 국면으로 접어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정부도 그동안과 많이 다른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한미연합군하고 연합지대지 미사일 ATACMS죠? 8발 공동 사격을 8발 공동 사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이 부분은 그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가장 동종의 미사일을 고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북한이 여러 발의 그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 쐈기 때문에 우리는 장거리 미사일이 현재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일단은 한 300km 사정거리에 북한이 그 이번에 비행한 거리에 대략 일치하는 이런 정도의 맞대응이고 이것도 또 워낙 이례적이고 사실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네. 낯설고 이례적인 우리 측 대응 북한의 8발 발사라고 지금 양측 모두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 낯섦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적절하다 혹은 낯선 것이 부적절한 낯섦인가 어떤 쪽으로 평가하십니까, 의원님은?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 그 전략에 티포텟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어떤 맞대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주종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미사일을 섞어 쐈는데 8발 쏘니까 우리도 8발 쏜다. 이렇게 일단 선례를 남겨놨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으로는 저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허구한 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이게 과연 현명한가. 그리고 북한은 새로운 미사일, 새로운 전술 이걸 계속 시험하는 건데 우리는 있는 미사일 뻔한 거 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전력이 강화되는 게 없잖아요. 반면에 북한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새로운 미사일, 새로운 전술이 계속 쌓여가는 거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런 식의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과연 우리한테 어떤 전략적 이익이 있는가 한번 따져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냥 참고 견디고 관망을 하는 게 나은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쐈을 때 다음날 이렇게 똑같은 수량의 미사일을 발사하다 보면 계속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져가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맞대응하면서 따라가기 바쁜 게 되니까 의외로 전략적 이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는 성격의 물량전, 소모전 이런 식의 어떤 대응보다는 앞으로 이런 긴장 국면이 장기화된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억제력을 갖춰 나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냥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러다 보면 이게 소모전인데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앞서 김종대 의원님께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외에도 7차 핵실험 준비가 임박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네요. 오늘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봤다라고 발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의미, 핵실험 북한의 의도와 의미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제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마지막 활용 점정은 역시 핵실험입니다. 네. 지금까지 운반 수단을 보여줬다면 네. 이제는 그 운반되는 물체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활과 화살의 관계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국면을 전략적으로 마무리 지려는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이 와중에 예. 어떤 북한이 운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서 네.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하나의 큰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핵실험은 그동안 계속 예고가 돼 왔던 거기 때문에 예. 멀지 않은 시기에 결행이 될 걸로 봅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결행이 된다. 그럼 7차 핵실험은 기정사실화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예. 언제 정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하십니까? 예, 원래는 좀 늦어졌어요. 그동안에 갱도 앞에 그 장애물을 치우는 평탄화 작업도 다 완료됐고, 네. 또 갱도가 활성화됐고, 이런 측면에서는 언제든 핵실험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4월 말 방한을 보면서 조금 추이를 관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보여진 것은 냉소와 무관심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미뤄왔던 것들을 결행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했고, 네. 다만 내부 사정이 북한의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지고 예. 조금 어떤 내정의 문제가 있어서 다소 좀 여의치 않았던 점은 있었지만 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래서 6월 중엔 이루어질 걸로 봅니다. 6월 중에요. 예. 아니 그런데 핵실험을 하면 당연히 뒤따르는 것이 국제사회의 제재고요. 물론 그동안 뭐 받을 제재 다 받았다 얘기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산이란 백신도 받아야 되겠고 의료 지원도 받아야 되겠고 원하는 게 꽤 있을 텐데 그래도 감행을 할까요? 예, 이 국제 제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서 6개의 결의안이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이 결의안이 묘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모가 됩니다. 자꾸 이제 그 빈 구멍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끔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건데 이번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서 네. 그 새로운 결의안을 좌절시켰잖아요. 네. 지금 북한은 자기들의 시간이 왔다고 보는 것이죠. 국제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호기를 최대한 전략적인 공세로 밀어붙여서 어떤 주도권을 잡겠다 이렇게 본다면은 북한은 지금 시간은 자기 편이고 기회의 창문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전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현충원 추념식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대로 대응 전략은 이상 없이 될 겁니다. 또 예상한 도발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대응이 아니라 해결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대응을 넘어서 어떤 그 한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대응하면 국민들이 그때는 좋죠. 그러나 점점 더 한반도가 위험해진다는 거, 이 점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군사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